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한남 뉴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그 한남 뉴타운은 재개발 구역 가운데서도 상급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남 2구역의 건설사들 수주전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이 구역은 예상 외의 치열한 접종으로 인해서 정말 핫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와 대우 2파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조건들을 걸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고요. 누가 되던 간에 정말 프리미엄급의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11월 초까지 이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될 건데 그때까지 지금 각종 막 이제 시공사들 간의 이제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수주전 조건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한남 뉴타운이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뉴타운에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 자체는 황제 뉴타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많이 평가하는 게 한남 뉴타운인데요. 뭐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좋은 입지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에서도 정말 부촌 한남동 같은 경우는 재벌가 회장님들 많이들 살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한남동 이태원동에 재벌가 이제 회장님들이 있는 단독주택들,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나인원 한남, 그리고 옆으로 한남더일, 맨 마지막 한강변엔 유엔 빌리지까지 정말 고급 주거촌들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한남동이라는 위상과 좀 걸맞지 않은 약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한남 뉴타운인데요. 근데 한남 뉴타운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주 환경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는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당 지역이 정비가 되게 되면 정말 좋은 입지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풍수지리를 딱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말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배산 임수잖아요. 뒤로는 남산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강 조망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집값에 한강 조망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몇 억씩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한강 조망인데 그런 한강을 바로 밑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남동만 정말 강조했는데 바로 옆으로는 동부이천동이 있고요. 그리고 강 건너에서는 반포동이 있기 때문에 이 한남 뉴타운 위치 자체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입지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남동 자체가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약간 좀 경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옥수동을 봐도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면서 이런 경사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평탄화 작업들을 한다든가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지하주차장 연결이라든지 다 엘리베이터로 연결해서 다 살기 좋게 만들어 버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또 아쉬웠었던 부분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조금 안 치웠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용산 자체는 서울의 정중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하철로만 놓고 보면 경의중앙선이라든가 6호선이라든가 사실 강남으로 가는 직결 노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3대 업무지구 이야기했었을 때 여의도, 강남, 그리고 종로 이렇게 많이들 뽑는데 근데 다들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이나 한 번에 해당 지역들로 가는 노선이 아니었다. 약간 비주류 노선 아니냐라는 단점들이 있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거기 재벌가 회장님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집값에 뭐 그런 영향이 끼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신분당선 2차 연장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1차 연장은 끝났잖아요. 2차 연장이
이제 신사에서 용산역까지가 2차 연장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가 끝났기 때문에 2차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한남 뉴타운 자체도 지금 어느 구역을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빠른 상구역이다라고 한다 했을 때도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 완공까지는 지금으로부터도 한 5년, 네. 조금 길게 보면 6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주가 얼마나 빨리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6년이면 사실 이게 입주하고 나면 신분 당선도 언제 되냐가 아니라 그때쯤에는 이제 가시화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한남 뉴타운의 대장구역이라던가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은 좀 어디가 있나요?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 2, 3, 4, 5구역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은 이미 일전에 시공사 선정에서 정말 박터지게 거의 근래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그 메이저 빅3가 붙은 곳이 한남 3구역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현대 DH와 GS 자이랑 그리고 DL ENC의 아크로 이렇게 3파전 이렇게 붙어서 정말 그때도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막 나오면서 대단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현대 DH가 최종 승자로 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쭉쭉 감정평가도 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도 끝났고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한남 2구역입니다.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는 지금 시공사 선정 중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 또 역시 감정평가, 분양 신청하면서 쭉쭉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3구역에 약간 조금 차별성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장단점들이 존재하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제일 커요. 한남 뉴타운에서도 가장 큰 대여라고도 말하고 속도도 빠른데, 단점이라고 하면 조합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한 5,600세대 되는데 조합원 수만 거의 4,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분담 금액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들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됐을 때 미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이들 주목하고, 또 한강변에도 접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아까 많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33평형까지 조합원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25평으로 밀려나간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한강 뷰를 보는 거는 뭐 한 40평대, 50평대 이런 대형 평수라든가 30평대 중에서도 동호수 추첨을 잘한 사람들이 보러 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뷰에 대한 프리미엄도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2구역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 한강변에 접해져 있지 않은 구역이죠. 그러니까 한강 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없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또 있죠. 우리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고바위가 좀 있는데, 2구역도 경사가 있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이제 좀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역에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태원역 상권 프리미엄들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은 잘 되는데 상가 분양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태원 상권이랑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가 분양 역시도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또 이번에 시공사 선정하려고 했었을 때도 조건들이 쭉 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그룹의 계열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상가도 우리가 책임지고 매각하겠다, 계열사도 입점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높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예전에는 사업성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2구역이랑 3구역 사업성이 안 좋았었는데, 그 하도 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지 부분들, 우리가 이태원 상권에 가까운 부분을 재척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성이 개선된 효과들이 있었었고요. 조합원 수 대비 이제 일반 분양 세대 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됐고,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33평 가고 싶어 하잖아요. 3구역 같은 경우 막 33평 다 못 가고 20평대 밀렸던 얘기 했죠. 근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33평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세대수가 나옵니다. 또 지금 현재 2구역이 기대감이 정말 높은 것 중 하나가 시공사 조건도 정말 치열해요. 3구역 같은 경우도 현대가 됐을 때 조건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대박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일명 LTV 비율을 100%로 맞춰버리는 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었죠. 감정 가격의 100%를 이주비로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오히려 페이백 받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일명 빵빵백이라고도 하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계약금 0, 중도금 0, 그리고 잔금 100%. 여기서도 잔금도 입주 시점에 막 전세를 어떻게든 빨리 맞추기 위해서 전세가율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준공으로부터 1년 뒤 납부해도 된다가 현대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현대가 이렇게 포문을 열어버리니까 네. 이 구역이 약간 좀 더 우리는 더 좋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LTV 140% 해주겠다. 대우는 우리는 질 수 없다. 150% 주겠다. 그리고 잔금 조건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 빵빵백은 둘 다 동일하고, 롯데는 준공으로부터 4년, 대우는 준공으로부터 2년 이런 조건들을 막 내거는 거예요. 둘 다 막 어마어마하게 잘 지겠다라는 거는 조감도 보면 그냥 눈 돌아갈 정도로. 그러게요. 뭐 대우는 뭐 하이엔드 뭐 루프탑 뭐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롯데도 르엘에서 뭐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정말 치열한 접정이 있는 게 한남 2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둘 다 한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데, 4구역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역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데가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변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4구역부터 해서 좀 경사가 3구역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내에서 또 이제 평지에 가까운. 왜냐면 이천동이랑도 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도 가깝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움직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아직도 멈춰 있다. 각종 인허가들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보다 보면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어디 구역이 무조건 좋고 어디 구역이 무조건 나쁘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구역부터 해가지고 5구역까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투자 금액대는 대부분 다 20억 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구역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정말 또 높습니다. 예전에는 해제구역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안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었죠. 근데 탈락한 다음에 그냥 냅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인지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건축행위 제한구역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정이 되는 것도 조금 많이들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현재 해제구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10억대 초반으로도 잘하면 갈 수 있는 매물들 나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서도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정지인데 10억이 넘어가니까. 하지만 한남 뉴타운인데 10억대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지만,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4, 5구역보다도 멀었지만, 야 그래도 내가 한남에 깃발을 꽂고 싶은데 1구역은 어떨까? 1구역도 괜찮거든요. 똑같이 이태원역 역세권인 것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런 장점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개발 시장도 조금 조정이 됐다고 하던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이 된 매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남 3구역에 25평의 신청한 매물들은 금매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외로는 사실 금매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장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아요. 네. 워낙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조건들도 좋잖아요. 네. 뭐 LTV 140%라고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걸 팔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주비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귀하고, 4구역, 5구역은 또 나름대로의 워낙 프리미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가격 버티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자면, 현재 우리가 재개발 지역 탑3라고 하면 한남, 성수, 흑석이거든요. 한남, 성수, 흑석은 딱히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하 노량진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급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모양새들이 있어서 구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한 1, 2억씩 뭐 심한 데는 뭐 3억도 조정된 구역들이 있는데 근데 탑3는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남 뉴타운 3구역이 25평형만 급매물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세를 조금 얘기해 드리자면 33평형 신청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기준으로 20억 초중반 정도 갑니다. 그러면 전세가 해봤자 1, 2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금액 기준은 20억 넘게 필요한 게 지금 3구역인데 그럼 25평 신청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매매 금액이 17억, 18억도 갔었어요. 그래도 뭐 30평대보다는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사실 한남 뉴타운 3구역 20평대, 30평대 가격 격차가 좀 크긴 했었거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심하면 2억 정도 차이인데 한남 3구역은 조금 그게 더 났었던 거죠. 그조차도. 근데 완전히 20평대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금액 기준으로 한 13억짜리도 나와요. 17억, 18억 가던 게 13억의 매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5억 빠지면 제일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건 또 걸려 있죠. 전세가 껴 있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래저래 내가 전세랑 대출 끼다 보면 한 5억 정도는 더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8억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원래 8억이면 뭐 노량진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 이 8억으로는 지금은 금매가 나오지만 원래는 안 됐었고요. 부가인 뉴타운도 3구역 정도 또 8억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이래던 거였는데 아니 입지도 한남 뉴타운에 그것도 3구역 속도도 빠르고 DH에 거기다가 뭐 20평대라 해도 반포 지금 20평대 가격 보면 20억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한남 뉴타운에서 20평대도 완공되면 25억 이상은 다들 보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게 기회인가?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아까 현대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4년 뒤. 현대는 이제 LTV 100%예요. 현대. 그러면 내가 당장 뭐 부채를 뭐 한 5억 껴안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빌라들의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와 있어요. 1년 안에 이제 이주 개시할 건데 오히려 6억을 돌려받게 되면 부채 다 상환하고도 1억이 남죠. 어떻게 따지면 한남 3구역 20평대가 지금 박앤세일 구간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 30평대는 간혹 금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싸게는 안 나와요. 금매물 나왔다면 또 거래되는데 해봤자 뭐 한 1, 2억 싸게 나왔다 사라지는 정도고 40평대 매물도 없고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꼭 한남을 떠나서도 다른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30평대는 많이들 버티는데 좀 빠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근데 20평대가 많이 밀리는 게 지금 현재 추세거든요. 대형 평수는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 20평대들이 좀 더 흔들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라던가 조합원 분양가도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합 분양가가 좀 높긴 해요. 10몇 억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마다 이제 몇 평을 신청에 좀 다르겠지만 못해도 뭐 한 6억에서 뭐 7억씩 또 분담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중도금 대출이 일명 빵빵백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내가 분담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계약하는 조건인데 계약금이 0, 중도금 0, 잔금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분담금도 내가 당장 납부할 필요도 없고 준공으로부터도 1년 뒤에 납부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당장 편안하게 움직이고 완공되면 사실 그때 가서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전세를 놔도 그걸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크게 부담들을 안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비교 단지를 좀 어디로 봐야 되나요? 그 안전마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포를 많이 비교하죠. 근데 주변이 다 비싸긴 해요. 뭐 그냥 한남동 주변에 있는 그 나이는 한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초고가 그냥 몇십억씩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축이 레미안 첼리투스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근데 첼리투스는 좀 대형인 거를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5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포 같은 경우도 33평 기준
기준으로도 실거래가 최고 45억도 찍었었고, 그리고 또 최근 뉴스 기사 보면 반포에서도 막 무슨 70억 넘는 거래들 막 나오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크루 리버파크도 이제 연차가 꽤 돼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대장은 지금 현재 아크루 리버파크 기준에서 오른쪽에서는 신버포 3차 경남 아파트,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일반 분양도 끝나고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왼쪽으로는 반포 대장 진짜 돼요. 그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DH 클래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반포의 신축 대형이라든가 반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한남이 사실 이미지로 따지면 반포에서 안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 호재도 워낙 많고 용산민족공원 하나만 놓고 봐도 걔만 돼도 사실 메모드급이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반포 오면서 우리도 완공되면 얼마 가겠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죠. 오늘 소장님 모시고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